13명입니다. 국민대를 먼저 지원하신 분들은 8명이 됐습니다. 건대는 5명 지원해서 5명이 다 됐고, 숙대는 3명 지원해서 2명이 되고, 서가기는 2명 지원해서 2명이 되고, 한성대 1명 지원해서 1명 되고, 가천대는 3명 지원했는데 1명 되고, 13명 중에서 합격하신 학생들이 전체 이제 26개의 합격증을 만들어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치스터디의 나트입니다. 오늘은 재외국민 특례 미대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이것만 알면 상위권 미대에 합격한다, 이런 내용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특례 미대는 크게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포트폴리오, 즉 자신의 작품 그려서 학교에 제출을 하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면접 전형으로 진행이 되는 학교들이 있을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를 보는 대표적인 대학이 국민대, 고대, 그 다음에 기타 이하 대학들 거의 대부분이 포트폴리오를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 물론 이제 서류만 보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기를 보는 학교들도 있는데, 일단은 부모님들께서 가장 먼저 준비하셔야 될 내용은, 상담하실 때도 뭘 먼저 해야 되냐라고 하시는데, 딱 크게 보시면 됩니다. 특례 미대는 홍대와 국민대 이하로 나눠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작품 수는 딱 10점을 만들게 되면 국민대부터 시작해서 고대, 그 다음에 나머지 건대, 기타 이하 대학들까지 전부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10개를 빨리 만드는 게 가장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홍대 같은 경우에는 언제부터 준비해야 되나요? 라고 많이 여쭤보세요. 근데 일단은 포트폴리오가 마치고 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면접을, 보통 포트폴리오를 다 마치는 그 과정 속에서도 중간중간에 면접을 대비해서 뭐 미술사라든가 디자인사라든가, 그 다음에 자기가 언급하고 싶은, 또는 자기가 롤모델이든 그게 가능한 그 디자이너들을 갖다가 저희가 이제 취사 선택해가지고 학생별로, 전공별로 준비된 상태에서 그 작가들도 레퍼런스로 활용하면서 작품도 하고, 쉽게 해서 기존의 이제 디자인에 관련 또는 뭐 회화에 관련된 좀 상식도 좀 늘려가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준비는 원서 접수 이후 국민대 면접 이후에 해도 홍대는 충분히 저희는 준비가 다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희가 홍익대 입시를 좀 주력으로 하는 학원이고, 가장 그쵸. 합격자도 많은 학원이기 때문에 홍대 면접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교재부터 시스템까지 좀 완벽하게 갖추고 있기 때문에 다른 학원의 수업과는 굉장히 차별화가 될 거예요. 그래서 뭐 12년 특례 같은 경우는 홍대에서 불합격한 친구가 없고, 없습니다. 다 모두 다 디자인학부 100% 합격을 했고, 삼특도 거의 대부분이 합격을 했어요. 맞습니다. 홍대 합격은 저희가 진짜 쓸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간혹가다 이제 뭐 다른 뭐 학원이나 뭐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홍대 합격생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저희 학생들이 지원하지 않은 학과에서 거의 대부분 합격자가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홍대 준비는 미술사나 어떤 분석 문제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어떤 드로잉 문제 풀이, 2번 문제, 요거를 좀 집중적으로 연습하고 모의 면접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철저하게 준비를 시켜가기 때문에, 그래서 짧은 시간 타이트하게 좀 준비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런 준비들을 통해서 니네는 어떻게 결과를 냈니? 라고 물어보실 수 있다고 봅니다.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올해 7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8월까지 이어지는 특례 한 2달간의 기간 동안에 저희가 함께 하셨던 학생분들은 13명입니다. 13명인데, 이 중에서 국민대를 먼저 지원하신 분들은 12명 중에서 8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건대는 5명 지원해서 5명이 다 됐고, 그 다음에 숙대는 3명 지원해서 2명이 되고, 그 다음에 서가기는 2명 지원해서 2명이 되고, 그 다음에 한성대 1명 지원해서 1명 되고, 가천대는 3명 지원했는데 1명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이제 각 학교들을 다 추합해 보니까 13명 중에서 합격하신 학생들이 전체 이제 26개의 합격증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12특 중에서는 올해 지금 서울대 포트폴리오 통과하고, 그 다음에
실기 시험 통과하고 면접까지 해서 지금 예비 합격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 서류가 들어가서 11월 25일 날 이제 최종 합격을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변 없는 한 거의 이제 합격이죠. 예, 서류가 그렇게, 갖춰지지 않았 때 시험에 대한 거는 다 이제 네, 합격이 났고 서류 그리고 그 친구는 이미 뭐 연대랑 고대를 합격을 해서 지금은 연대를 좀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면서 이제 시험을 본 거였고 지금 남은 게 지금 이틀 뒤에 그러니까 10월 20일 원래는 21일 발표인데 저희가 지금 홍대는 지금 13명이 썼습니다. 학생이 13분이 쓰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홍대를 몇 명이 될 것 같냐 이제 저도 이제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작년에 저희가 홍대를 10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올해도 한 그 정도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 숫자가 좀 되지 않겠냐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원이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합격자 명단 보시면 이제 뭐 홍대가 막 100명씩 되고 이런 학원임에도 불구하고 뭐 200~300명이 준비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특례도 보통 13명 정도 준비를 하면 모두가 전원이 다 상위권 대학에 합격을 하고 홍익대학교의 경우에도 한 80% 이상이 합격을 하는 지금까지 결과를 냈고요. 네. 저희가 인원이 조금 이제 특례 분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대신에 이분들이 사실 많으면은 케어가 좀 안 돼요. 이유가 뭐냐면 면접을 보통 8분에서 5분 이내에 면접을 계속 연습을 해야 되는데 실제 인원이 많으면은 그 개별적으로 그분들이 이제 지원 동기, 학업 계획, 그다음에 향후 진로, 그다음에 포트폴리오에 대한 진술, 그다음에 자기가 이 학교에 진학해서 어떤 것들을 방향을 가지고 공부할지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하기에 그리고 그것을 좀 구체화시키는 일 자체가 사실 어렵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상위권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는 선배들, 그 다음에 뭐 많은 분들이 와가지고 우리 학생들과 함께 뭐 집중 포화로 시켜요. 예, 그러니까 저희 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쵸. 학생에게 합격에 필요한 모든 선생님을 부르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고 모든 수업을 해서 어차피 입시는 단 한 번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맞습니다. 확실하게 해줘야 된다. 많은 친구들을 받아서 학원을 막 풍성하게 이렇게 하기보다는 저희는 좀 이렇게 집약적으로 해서 합격률을 특례가 좀 사실 높이고 어렵습니다. 싶어요. 그러니까 네. 특례를 좀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뭐냐면 보통 문과 계열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뭐 비인기과 같은 데는 그렇게 사실 어렵진 않죠, 솔직하게. 근데 미대 같은 경우는 지금 경쟁률이 지금 너무 많이 올라 있어요. 네. 7대1 막 이러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민대 아까 전에 8명이 올해 2024학년도에서 8명이 최종 합격했는데요. 보통 경쟁률이 6대1, 낮은 과도 맞습니다. 4대1 이렇게 뚫은 거예요. 3특 친구들이. 그래서 특례라고 해서 상위권 서울대, 홍대, 국민대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홍대 맞습니다. 3특 디자인학부 경쟁률이 10대1이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국민대 같은 거 예를 든다면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보셔도 돼요. 부모님들이 9개 과가 있어요. 시각, 영상, 공간, 의상, 공업, AI, 자운디, 금속, 그 다음에 도자까지 9개 과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 3특 같은 경우는 한 명씩 뽑죠. 그러니까 9명을 뽑는데 지원율이 보통 뭐 한 7대1 정도라고 놓고 보면 인기학과 같은 63 경우 하면 60명에서 70명이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9명이 뽑는 거라 일반 정시, 소위 이제 한국 학생들이 보는 일반 정시나 수시보다 높아요. 경쟁률이 높은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령 우리 아이는 특례니까 우리 아이는 뭐니까 이게 좀 괜찮지 않냐. 근데 실제로는 특례 안으로 들어와 보면 이게 어렵다라는 걸 금방 알게 돼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부모님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내년에 이제 입시를 치르시는 분들은 한국에 들어오셔서 내년 6월 중순쯤에 대부분 다 들어오시죠. 그리고 7월 3일에서 4일 날 원서 접수 시작해서 7월 7일에서 7월 8일에 이제 원서 마감이 되는데 그 와중에 이 미대는 기본적으로 내야 되는 서류뿐이 아니라 포트폴리오랑 이런 것들 다 업로드하고 출력하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이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를 샘플을 지금 다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거를 굳이 뭐 업체에다 맡기지 않아도 저희 이제 선배들하고 그다음에 저희 선생님들 저희가 이 모든 프로세스 자체를 좀 어머님들이 좀 어렵지 않게
예, 이것을 안 그러면은 잠을 못 자고 그다음에 원서 접수 기한 3, 4일 동안에 사실 다른 일은 아무것도 못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학생들도 공부를 못 하고. 왜냐하면 원서 접수하고 나서 딱 열흘 뒤에 국민대 면접이 있습니다. 근데 이 면접 시간까지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것들까지 좀 다 놓치지 않도록 그냥 원스텝으로 전부 다 할 수 있도록 저도 이제 올해는 좀 준비를 더 많이 해놨습니다. 네. 저희 학원에 상담 요청을 하실 때, 뭐, 카카오톡이나 해외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미대 준비를 하려면 언제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언제부터 포트폴리오를 할까요? 언제 한국을 들어올까요? 이런 얘기를 가장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저는 사실은 최대한 빨리 오면 좋고, 그 다음에 사실 1학년 때부터 하는 게 좋긴 좋습니다. 그러니까 1학년 때는 기초도 좀 익히고, 왜냐하면 미대를 들어가서 저희가 가장 또 고민하는 건 학생들이 들어가서 적응을 못하거나 뭐 실력이 안 돼서 학교 생활이 이렇게 행복하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이제 저학년 때부터 꾸준히 이제 방학 때마다 좀 들어와서 10개라면 10개 중에서 3개에서 2개 정도를 조금 최선을 다해서 해보고, 그 다음에 기초도 좀 역량을 쌓고, 그 다음에 한 번, 두 번, 세 번, 요즘 한 3회에서 4회 정도 거치는 과정을 통해서 10개에서 11개, 12개 여유 있게. 그러면 전공을 가령 처음에는 이제 의상 디자인을 선택했다가도, 도자도 갈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시각 디자인도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러다가 아이가 또 의식이 성장하고 시야가 넓어지면서, 난 영상이 괜찮겠네, 라고 이게 바뀔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아이는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니까 애니 쪽으로, 근데 애니 쪽으로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희는 시각이나 영상을 하라고 좀 권유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애니는 인서울 대학에 거의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뭐 한 2번 정도 나와도 포트폴리오를 완성할 수 있고요. 한 번 나와도 완성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성적이 조금 부족함에도 상위권 대학에 합격한 친구들을 보면 보통 한 2, 3년 정도 준비한 친구들은 거의 이변 없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IB 점수가 30점 초반인 친구가 고대 디자인 조형학부에 합격을 했는데 예. 그 친구도 이제 12특인데 사실 그 점수대로는 잘 되지는 않아요. 근데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좀 오래 준비했던 친구여서 확실히 굉장히 많이 되고 서울대도 1차 합격이 되고 물론 이제 점수가 안 돼서 불합격을 했지만 좀 길게 나오고 그쵸, 많이 할수록 퀄리티는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미술이. 그리고 미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면접을 보는 과정에서 자기가 무엇을 할지, 그 다음에 또 교수님들의 말씀에 대한 그 맥락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 진술이 가능하겠죠. 그렇게 네, 보셔야.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요 케이스가 있습니다. 멕시코에서 왔고, 이제 뭐 그 약간 그쪽의 로컬 학교였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 와서도 좀 지방에 있었어요. 좀 조기 귀국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은 즉슨 IB도 스펙이 없다. 네, 해외고에서도 없고 국내고에서도 없다. 그리고 점수도 공인 점수도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경우 그렇죠. 그런 경우에 이제 어머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죠. 우리 아이는 뭐 외국에서도 뭐 유명한 인터내셔널도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토플도 없고 SAT도 없고 중국의 이런데, 상하이나 뭐 베트남의 하노이 뭐 이거 유명한 인터내셔널도 아니었는데, 근데 저는 사실 교수님들이 뭐 그것들을 크게 염두에 두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대신에 뭐냐면 학생이 어떤 것을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자기 관심을 심화하고 또는 확대하고, 그 다음에 작품을 통해서 어떻게 좀 실험적인 것들을 좀 하려고 애를 썼는지, 그리고 그런 행위 자체가 얼마나 주도적이었고, 그러니까 진술 속에서 다 나온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 친구는 또 재밌는 거는 1학년 때 왔는데 말을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래서 맞아요. 어머님하고 조용한 친구였어요. 조용한 정도가 아니라 이게 이거는 딥 사일런스, 완전히 그냥 이 면접하고 너무 멀다. 근데 너무 반전이 면접 제일 잘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오시는 선생님들도 저 학생 누구냐고, 왜 이렇게 잘하냐고. 제가 2학년 때까지도 1학년, 2학년 이렇게 2번에 걸쳐서 온 그 과정에서도 거의 대화를 못한 것 같습니다. 말을 붙여도 고개로 얘기하고 끄떡끄떡 하고, 마지막에 이제 또 어머님도 항상 이제
우리 아이가 이 면접을 어떻게 잘 준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음. 저는 근데 왜 좀 걱정은 안 했냐면 이 친구가 그림 그리는 거, 작품하는 그 모든 그 과정 자체에 좀 몰입도도 높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방향을 잡았던 뭐 국민대 자운디 같은 경우도 방향을 잡았던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계속 파고, 저도 이제 멕시코에 이제 이 친구가 가 있을 경우에도 카톡으로 링크 걸어서 봐야 될 자료들, 최근에 어떤 디자인의 흐름들 많이 네. 이제 보냈어요. 근데 이걸 또 다 그러니까 보고. 준비 정도가 달라요. 저희 학원 네. 친구들이 합격을 하는 이유가 이제 저희가 이제 외부에서 면접관도 모셔서 모의 네. 면접도 하고 하면 와, 제가 특례라고요? 음. 막 이런 이야기도 진짜 많이 하시는데 그 친구는 이미 포트폴리오 다 10개를 끝냈고 넘겨서 면접을 12개인가 3개까지 네, 했어요. 면접을 했을 때 모든 10분이 넘는 저희 강사들이 합격에 이견이 없었어요. 쟤는 그냥 우리끼리 얘기할 때 쟤는 무조건 되고 얘도 무조건 되고 이제 이런 친구들이 좀 있었는데 입시는 단 한 번뿐이기 때문에 사실 네. 예, 이제 준비를 할 때는 그냥 최선을 다한다. 뭐 준비를 해봤다, 원서를 넣어봤다 이렇게 끝나서는 절대 안 되는 게 입시거든요. 그리고 마무리로 합격이 반드시 돼야 되는 거예요. 올해 저희한테 좀 뜻깊었던 학생이 또 한 분이 계세요. 작년에 저희가 홍대가 10명이 되고 국민대 6명 되고 그다음에 뭐 고대 둘, 뭐 연대만 해서 저희가 참 많이 됐어요. 작년에도 한 13분 정도 됐는데 작년에 한 친구가 예. 상위권 대학을, 물론 대학은 붙었지만 홍대 국민대를 예, 맞습니다. 붙지 못했어요. 그래서 올해 한 번 더 하고 싶다고 해서 이게 할 수 있을까라고 좀 의심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동생들하고 하는 거라서. 그쵸. 예. 특례는 또 더군다나 재생이 적은데 네, 예. 근데 이 친구가 이제 한 해 했던 그것과 그다음에 합격한 친구들의 어떤 애티튜드 네. 이런 것들을 학습하고 올해 이제 딱 하면서 너무 달라지고 예, 너무 깜짝 놀랐어요. 발전하고 예, 그렇죠. 작년에는 조금 이렇게 그 두서 없는 부분도 있었고 좀 정리 안 된 것도 있었고, 또 하나는 근데 보통은 저는 이제 과정에서 이제 걱정을 더 많이 했어요. 뭐냐면 동생들하고 하다 보면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거나 아니면 또 한편으로는 좀 과장되거나 뭐 이럴 수 있는데, 또는 아이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혹시 갈등을 겪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훨씬 더 겸손하고 그다음에 오히려 동생들 배려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학원의 수업과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네. 완전 태도가 바뀌고 그 친구 때문에 더 수업도 더 좋고 그쵸.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국민대 합격을 했잖아요, 그 친구가. 엄청 또 진지해졌어요. 그래서 네네. 원래 심성은 워낙 훌륭했지만 사실 이제 면접에 그 최적화돼 있지 않다가 한 해가 지나고 나니까 훨씬 더 성숙하고 남학생이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너무 축하할 일인 것 같아요. 그럼요. 예, 그리고 그래서 이 친구도 사실 스펙이 없어요. 근데 예. 저는 군대 교수님들이 잘 보신다고 봐요. 선생님들께서, 교수님들께서 아주 깊게 보시는구나 이런 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학생의 열정이라든가 준비 정도라든가 그 작업의 퀄리티라든가 생각, 앞으로의 그렇죠. 포부, 이런 방향성 이 안에서 똑같은 서류를 냈더라도 포트폴리오나 면접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를 했다, 국민대 교수님들이. 그렇죠. 그리고 작년에 사실은 10점이 다 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했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선생님 저 이런 것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학생들 같으면 그냥 있는 걸로 작년에 네, 대충.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 모든 마음가짐이나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너무 뭐 좋았어요. 보기도 좋았지만 맞습니다. 결과까지 좋아서 예. 저희도 10명 합격한 거 부럽지 않았죠. 예. 예, 맞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고 학생한테 또 부모님께도 감사하다고 믿고 끝까지. 그래서 올해 이제 국민대까지 되고 나니까 뭐 그 친구는 사실 이제 국민대랑 홍대만 썼어요. 올해 다른 데는 쓰지도 않고. 미대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희 학원으로 많이 상담 신청을 하시는데 항상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이 있어요. 성적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아이비를 해야 합니까? 토플을 해야 합니까? 이 질문이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입시학원 원장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웃기지만 공부는 정말 학습은 자기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당연히 학생으로서 좋은 스펙과
점수를 갖추는 거는 분명히 쓸 때가 있다. 그건 맞습니다. 예, 그리고 홍대나 국민대를 가서도 내가 어떤 공부를 했고 어떤 성적을 기반으로 해서 이 그림을 만들었는지를 충분히 설명할 때 도움이 된다. 그리고 또 연대, 고대나 아니면은 다른 서류대학을 넣는 데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홍익대학교와 국민대학교만 생각을 할 때는 정말 이 친구가 너무너무 힘들고 미술에만 집중을 해야 하는 어떤 효율적인 시간과 선택 안에서 있다라면 사실 어떤 성적이나 스펙과 상관없이 실기력이라든가 면접이라든가 포트폴리오가 더 중요하게 합격의 결과로 나온 것이 더 많죠. 예. 맞습니다. 다들 뭐 요즘 한국 많이 그리워하시고 계실 텐데 빨리 들어오셔서 저희랑 이제 열정적으로 준비하고 우리 예비 대학생들 예, 잘 와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학 때 뵐게요. 예, 방학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